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귀티가 나는 고급스러운 사람과 빈티가 나는 사람의 차이. 많은 것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을 꼽으라면 바로 이것, 자세입니다. 그런데 자세가 좋으면 보기에 좋다 정도가 아니라 이 자세가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에 따라 외모가 달라 보이고 마음가짐도 달라지며 실제로 더 부자 대접을 받기도 한다고 하죠. 오늘은 이 자세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달라졌다. 이 제목처럼 자세 하나만 고쳐잡아도 흐름이 나에게 온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세 하나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시고 더 귀티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왜 저 사람은 빛나 보이는 걸까? 바른 자세는 몸의 대칭성을 좋게 만들고 매력도를 높인다. 나는 강의를 듣는 많은 사람에게 바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자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하도록 한다. 한 사람을 강의실 앞으로 나오게 하여 정면을 보고 평소 서던 자세로 서도록 한다. 그런 다음 청중에게 서 있는 사람 좌우 어깨 높이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그에게 바른 자세 요령을 알려준 다음 자세를 고쳐서 바른 자세로 서보도록 한다. 그러고 나서 다시 청중에게 어깨 높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그러면 대부분 자세를 바르게 했을 때 좌우 어깨 높이가 균일해지는 것을 발견한다. 자세를 바르게 하여 키를 크게 하면 단순히 키를 크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몸의 대칭성이 좋아진다. 좌우 귀 높이, 어깨 높이가 같아지고 몸에 비틀린 자세가 개선되는데 이것은 척추를 곧게 세움으로써 척추와 연결된 어깨나 머리가 중심을 잡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른 자세로 몸의 좌우 대칭성이 좋아지면 그 사람의 매력도가 높아진다. 뉴멕시코 대학교의 생물학 교수인 랜디 소닐은 신체 대칭성과 매력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를 했다. 1994년 남자 대학생 122명을 대상으로 신체 대칭성과 매력도에 대해 조사했다. 학생들의 신체 대칭성을 조사한 다음 그들이 얼마나 이성 친구와 성관계를 빨리 맺었는지, 얼마나 많은 이성과 성관계를 했는지 물었다. 결과는 신체가 대칭적인 남자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약 3, 4년 정도 성관계를 먼저 시작했으며 대칭성이 가장 완벽한 남자들이 가장 비대칭적인 남자들보다 두세 배 정도 더 많은 이성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대칭성이 이성에 대한 매력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균형 잡힌 몸매와 얼굴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생물학자와 진화 심리학자들은 신체 대칭성이 유전자의 건강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신체 대칭성을 보면서 그 사람이 우수한 유전자, 강력한 면역계, 좋은 영양 상태, 원기왕성한 생식 능력을 갖고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겪은 경험과 관련이 있다. 전쟁을 치르고 부상당한 상해용사가 쩔뚝거리며 복귀하는 모습, 영양 부족 및 감염성 질환의 문제로 척추가 휘어지는 환자들의 비대칭적인 자세를 보아오면서 신체 대칭성 부족이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식되었고 반대로 대칭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일수록 건강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미 선천적인 자세 결함을 가지고 있거나 성장 과정에서 측만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
이미 고치기 힘든 자세 결함의 여부보다는 자세 습관을 얼마나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천적인 자세 결함이 없더라도 자세 습관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들과 미팅을 할 때 몸을 의자 옆에 기대거나 비스듬히 앉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설령 본디 가지고 있는 자세가 대칭적이라고 하더라도 매력도가 떨어진다. 반면 측만증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최대한 가지런히 앉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은 본디 가지고 있는 자세가 비대칭적이라고 할지라도 매력도가 높아진다. 자세는 그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현재 어떤 상태이든지 의도적으로 몸을 세우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른 자세는 키를 크게 하고 대칭성을 좋게 하기도 할 뿐더러 내 나이를 더 젊게 보이도록 만든다. 5년은 젊어 보이는 비밀. 당신이 배우라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노인을 연기해야 한다. 자, 감독의 액션 신호가 들어오고 카메라에 불이 들어왔다. 이때 당신은 어떤 자세를 취하겠는가? 대부분 구부정한 자세를 취할 것이다. 허리를 숙이고 등을 구부리며 느리게 움직일 것이다. 이런 자세는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젊은 배우들이 노인을 연기해야 할 때 화면에 자주 비친다. 대부분 나이가 많을수록 구부정한 자세를 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나이가 많은 배우가 노인 배역을 연기할 땐 일부러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세를 더 펴려고 노력한다. 자신이 여전히 건강하다는 것을 고든 자세로 보여주고자 하기 위함이다. 루이빌 대학교에서 같은 사람이라도 자세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를 알아보았다. 60명의 사람들에게 연속적으로 두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고 외모를 평가해 보라고 했다. 어떤 여성들은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었고 어떤 여성들은 똑바로 서 있었다. 참가자들은 일관되게 똑바로 서 있는 여성들이 더 젊어 보이며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나도 강의 중에 이것을 테스트해 보곤 한다. 대여섯 명씩 팀별로 앉은 상태에서 테이블별로 한 팀원을 지목하여 순서대로 구부정한 자세와 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다른 팀원들에게 어떤 모습이 더 젊어 보이는지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손을 들어보라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바른 자세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더 젊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답한다. 물론 나이가 많아진다고 반드시 구부정한 자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퇴행성 관절이나 근육 손실 등과 같은 건강 문제들은 노화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자세는 노화와 상관없이 생활 습관과 운동 습관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바른 자세를 통해 젊어 보이는 현상은 일시적인 효과뿐 아니라 실제로 내 몸이 젊어지게 만든다. 쉽고 빠르게 안티에이징하기. 오랜 시간 자세 습관을 바르게 유지하면 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우선 바른 자세는 밝은 인상을 만들고 피부를 생기 있게 만든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몸을 세우는 근육들이 탄력을 갖게 되는데 몸을 세우는 근육은 등, 허리뿐 아니라 얼굴에도 있다. 대표적으로 눈꺼풀 올림근, 입꼬리 올림근이 있다. 이 근육들은 눈꺼풀을 올려주거나 입꼬리를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몸을 가지런히 세우면 이 근육들이 함께 작용하여 얼굴을 잡아주고 펴준다.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얼굴이 처져 있고 못나 보인다. 자는 동안 얼굴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이완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른 자세는 얼굴 근육들이 처지지 않게 자극한다.
더욱이 미소와 관련된 근육들은 마음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바른 자세와 함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얼굴에 미소를 짓는 근육이 자극을 받아 웃는 인상을 만든다. 자세가 바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목을 가지런히 세우면 턱관절의 균형에도 도움이 된다.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턱관절을 틀어지게 만든다. 턱관절은 말을 할 때나 음식을 씹을 때 끊임없이 운동을 한다. 만약 턱관절이 틀어지면 이 과정에서 두개골에 불균형한 자극을 주어 얼굴을 비대칭적으로 만든다. 오른쪽 왼쪽 눈썹 높이가 달라지고 코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기울어진 목을 수직으로 곧게 세우면 턱관절 균형이 좋아진다. 턱관절이 운동할 때 두개골에 더 균일한 자극을 가하여 얼굴을 대칭적으로 만든다. 대칭적인 얼굴은 사람을 매력 있게 보이도록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바른 자세는 피부를 생기 있게 만든다. 피부는 근육과 연결되어 있다. 피부는 바로 아래층에 근막이라고 하는 얇은 막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근막은 근육을 감싸고 있다.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고 긴장된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근막도 함께 경직된다. 근막이 경직되면 근막과 연결된 피부에 여러 가지 순환장애가 생기는데 피부로 공급되는 영양과 수분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부에 쌓인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피부는 탄력을 잃게 된다. 반면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는 곧 근막의 생리적인 순환이 잘 일어나도록 하여 피부를 더 탄력 있고 생기 있게 만든다. 바른 자세는 안티에이징을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습관이다. 돈도 들지 않는다. 값비싼 피부 관리를 받기 전에 일단 자세부터 바르게 하자. 땀 흘리지 않고도 날씬해지는 마법. 목선, 턱선, 허리 라인을 날렵하게 만들자. 운동할 시간은 부족하고 당장 내 몸을 날씬하게 보이고 싶다면 자세를 바르게 하라. 자세를 바르게 하면 체중이 5kg은 가벼워 보이도록 만들고 균형 잡힌 몸매로 보이도록 만든다. 동일한 질량의 밀가루 반죽이 2개가 놓여 있다고 생각해보자. 하나는 5cm 높이의 원통 반죽을 만들고 하나는 10cm의 원통 반죽을 만들어 보자. 어떤 반죽이 더 날씬해 보이겠는가? 10cm 길이로 만든 원통 반죽이 더 얇고 가늘어 보일 것이다. 사람의 몸도 같은 효과를 준다. 내 몸의 체중은 동일한데 바른 자세로 몸을 세우고 키를 크게 하면 원래 체중보다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를 준다. 이것은 간단한 체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배 위에 손바닥을 놓는다. 허리에는 다른 손에 손등을 붙인다. 최대한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손바닥과 손등 사이의 너비를 느껴보자. 이번에는 바른 자세를 취하고 몸을 가지런히 세운 다음 다시 손바닥과 손등 사이의 너비를 느껴보자. 차이가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더 허리가 잘록해지는가? 몸을 구부정하게 하면 허리 근육만 긴장하고 복부 옆구리 근육은 느슨해지면서 배가 나온다. 더욱이 배 안에 있는 장기와 여러 기관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압박을 받으면서 약한 복부 쪽으로 밀린다. 반면 허리를 세우면 복부 근육, 옆구리 근육, 허리 근육이 다 함께 힘이 들어가면서 몸통을 잡아준다. 복부의 압박이 줄어들고 근육이 몸통을 둘러싸며 균일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허리를 더 잘록하게 만든다. 거북목과 턱선은 어떠한가?
구부정한 자세를 하면 거북목이 만들어진다. 거북목이 되면 턱 아래에서 목 앞쪽으로 연결된 근육들이 길어지고 약해진다. 그러면서 턱선은 상대적으로 아래로 길게 처지게 되고 목선은 점점 앞으로 기울어진다. 턱선과 목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실제 거북이 목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래서 간혹 거북목을 오래 하고 있었던 사람을 보면 턱 밑 라인이 없이 아래로 길게 늘어진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반면 바른 자세로 목을 가지런하게 세우면 턱 아래 목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 턱선은 위로 끌어당겨지고 수평을 유지하며 목선을 수직에 가깝게 세워진다. 목선과 경계가 명확해지고 턱의 라인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허벅지도 마찬가지다. 허벅지 양옆에 유독 군살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 말 안장과 비슷한 모양이라고 해서 승마살이라는 별명이 붙은 군살이다. 이 군살은 휜 다리로 인해 허벅지 뼈가 안으로 돌아가면서 그 주변을 잡고 있는 근육의 불균형에 의해 생긴 것이다. 평소 선 자세에서 엉덩이에 힘을 주고 아랫배를 이용하여 골반을 세우면 이 승마살을 뺄 수 있다. 그러면 바지를 입어도 허벅지 라인이 좀 더 날씬해지는 효과를 준다. 바른 자세는 이런 바디라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 칼로리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바른 자세는 몸 전체 여러 근육을 다 같이 고르게 사용하도록 만드는데 이는 곧 기초 대사량을 높여준다. 나쁜 자세는 특정한 한 근육만 긴장을 하는 반면 바른 자세는 대칭되는 좌우 근육을 원활하게 수축 이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때문이다. 기초 대사량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열량으로 이 열량의 증가는 일일 총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같은 운동, 같은 신체 활동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하면 다이어트 효과는 더 높아진다. 요가나 필라테스와 같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동작을 하는 운동들이 보기보다 힘든 느낌이 드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내면은 어떻게 해야 아름다워질까?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우러나온다. 자세는 외적인 미모뿐 아니라 내적인 미모도 돋보이게 만든다. 당신을 품위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끔 한다. 품위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을 뜻한다. 품위를 나타내는 데 있어 매너, 패션, 메이크업, 스피치, 헤어 등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이 있다. 그중 자세는 품위를 보여주는 강력한 방법이다. 메이크업, 헤어, 패션과 같은 요인들은 쉽게 따라할 수 있다. 그러나 내면의 마음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자세는 쉽게 따라할 수 없다. 품위 있는 자세의 정석. 그렇다면 품위 있는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 품위 있는 자세의 핵심은 몸의 중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배에 힘을 주고 몸을 곧게 세운다. 그리고 최대한 몸을 기울이지 않고 대칭성을 유지한다. 턱을 들거나 허리를 너무 젖히지 않는 것이 좋다. 목은 숙이지 않은 가지런한 자세를 유지하고 머리는 정면을 향한다. 앉은 자세에서는 몸을 세우는 것 못지않게 다리 자세가 중요하다.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고 품위를 지키려면 다리를 모으거나 11자로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손을 가볍게 올리는 자세가 좋다. 만약 다리를 꼬고 앉는다면 다리의 각도를 최대한 세우고 양 다리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자. 한쪽 다리를 양반다리 자세로 꼬는 자세는 되도록 피해야 하는데 자칫 이 자세는 상대방에게 경쟁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악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바른 자세를 한 상태에서 몸을 상대방을 향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데
악수는 기본적으로 오른손 한 손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다. 악수는 서로 간 무장 해제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가볍게 손을 잡은 상태에서 두세 번 정도 손을 흔들면 된다. 악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과 눈을 마주쳐야 한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 악수는 상대방에 대한 무시로 간주된다. 또한 상대방이 연장자나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존중한다는 의미로 몸을 10에서 15도 정도 살짝 숙여주는 것이 좋다. 이때 등을 구부리지 않고 몸을 세운 상태에서 기울여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품위 있는 자세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다. 외적으로 표현되는 자세만큼 내면의 가치관, 자존감,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마음과 자세 습관이 오랫동안 배어 있어야 진정 품위 있는 자세가 우러나온다. 어떤 사람은 바른 자세 덕분에 키가 커지고 매력적이고 날씬해 보이며 젊어 보이고 품위 있어 보이는 현상을 일종의 환상이라고 말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거짓된 모습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타인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치기를 바란다. 그렇게 나를 가꿈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삶의 활력을 얻는다. 특별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바른 자세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바른 자세가 곧 힘이다. 어떤 음식점에 가면 사장님이 종업원처럼 느껴지는 곳이 있다. 그리고 반대로 종업원이 사장님처럼 느껴지는 곳이 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 종업원이 사장님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이거나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음식 주문을 사장님한테 시키는 경우도 있다. 2011년 노스웨스턴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사람이 권한이나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같은 강한 힘을 느끼는데 자세가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실제 맡은 역할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었다. 한마디로 사장 같은 자세를 취하는 직원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지 아니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해도 진짜 사장이어야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실험은 간단했다. 2개의 의자를 준비한 뒤 각각의 실험자들을 무작위로 자리에 앉게 했다. 2 사람에겐 함께 퍼즐을 맞추는 미션이 주어졌는데 각각 다른 역할이 부여되었다. 한 사람은 매니저로서 퍼즐 조각 맞추는 것을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내리는 역할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보조자로서 매니저가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퍼즐 조각을 옮기는 역할이었다. 그런 다음 각각 다른 자세를 취해서 앉도록 했다. 매니저는 큰 자세를 취하도록 했다. 의자에 몸을 기대고 한쪽 다리를 4자 형태로 꼬도록 한 뒤 한쪽 팔은 팔걸이에 나머지 한쪽 팔은 옆에 있는 의자 뒤에 걸치도록 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작은 자세를 취하도록 했다. 2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어깨와 등을 움츠린 뒤 양손을 허벅지 위에 올리도록 했다. 그 다음엔 매니저와 보조자가 서로 자세만 바꾸어 취하도록 한 뒤 다시 퍼즐 조각을 맞추는 일을 진행했다. 결과는 놀랍게도 실험자들이 느끼는 힘과 관련하여 실제 맡은 역할보다 현재 취하고 있는 자세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실험자가 매니저 역할을 맡았다 하더라도 작은 자세, 즉 자세를 구부정하게 취하고 있으면 적은 권한과 힘을 느꼈고 반대로 보조자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큰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큰 권한과 힘을 느꼈다. 이 연구 결과는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보다 자세를 어떻게 취하는가가 스스로 권한과 힘이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데 더 중요함을 나타낸다.
이처럼 자세는 권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자세를 통해 자신의 권한을 드러내는 직업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경호원은 주변 경계 시 몸을 곧게 세우고 가슴을 펴는 자세를 취한다. 이 자세는 주변을 경계하는 데 유리하며 자신의 존재를 테러범들에게 알림으로써 범죄를 예방한다. 특히 그들의 눈을 자세히 관찰하면 강하게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테러에 대한 위험을 빠르게 살피기 위해 시각 정보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군인은 역시 바른 자세를 이용해 힘을 드러낸다. 그들 역시 몸을 꼿꼿하게 세우고 어깨를 편 자세를 취한다. 자세가 지나치게 꼿꼿한 자세를 가리켜 군대식 자세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군대에서는 바른 자세를 강조한다. 이것은 군인으로서 기강과 질서를 나타냄과 동시에 적에게 강한 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강한 권한이 있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훨씬 작은 범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고든 자세를 취하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주차관리요원, 행사안전관리요원, 동물원 사육사 등이 그 예다. 그들은 일을 할 때 몸을 세우려고 노력한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내가 가진 권한이 크던 작던 일단 자세를 곧게 세우고 가슴을 펴자. 바른 자세는 스스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하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힘을 느끼게 한다. 3초 만에 VIP가 된다. 리더는 특별하다.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다른 구성원들과는 다른 존재여야 한다. 조직 안에서 밖에서 리더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러므로 자세를 통해 내가 중요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바른 자세는 언제 어디서든 내가 중요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당신을 3초 만에 VIP로 만들 수 있다. 바른 자세와 리더십에 대한 다음의 글을 읽어보자. 바른 자세는 당신을 보다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당신이 보다 자신감 있어 보이도록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리더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더욱이 바른 자세를 했을 때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세를 취한 당사자 마음속에도 스스로 많은 권한을 가진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바른 자세를 취하면 단 3초 만에 군중들 속에서 당신이 진하고 굵게 쓰인 글씨처럼 중요한 사람으로 만든다. 나는 이것을 생활 속에서 종종 체험한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계산할 때 2가지 자세로 계산을 한다. 한 번은 구부정한 자세로, 한 번은 바른 자세로. 그러면 점원 서비스의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진다. 구부정한 자세를 했을 땐 형식적인 계산 과정만 이루어진다. 점원이 말을 할 때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 그저 신용카드와 영수증을 주고받을 뿐이다. 물론 이런 태도는 나에게만 취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손님들에게도 같은 태도를 취한다. 즉, 나를 많은 손님들 중 그저 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바른 자세로 계산하면 양상은 달라진다. 계산하는 과정에서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미묘한 차이지만 점원은 구부정한 자세를 했을 때 나에게 더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취한다. 약간의 미소와 눈 마주침 등을 통해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분명 다른 손님들에게 대하는 그것과는 다른 느낌이 든다.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지 않느냐는 반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험은 여러 식당이나 의류 매장에서 자주 경험하곤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평소 성공한 사업가, 운동선수, 정치인, 존경받는 종교인이 구부정한 자세보다는 바른 자세를 한 모습을 많이 본다. 예를 들어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를 떠올려 보자. 어떤 자세가 떠오르는가? 당당하게 몸을 곧게 세우고 가슴을 편 자세가 떠오르지 않는가?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상상해 보자. 잡스의 자세가 구부정하다고 생각되는가? 당신이 좋아하는 어떤 성공한 배우를 상상해 보자. 영화제 레드카펫에 멋진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고 당당하게 걷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가? 위인전 속에 나오는 위인들의 자세는? 대중에게 존경받는 정치인들이 연설할 때 자세는? 이런 간접적인 경험들은 반대로 자세가 바르면 성공한 사람이라는 연상을 하게 만든다. 바른 자세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당당하고 매력적이며 자신감 넘치고 긍정적이고 힘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그 느낌의 복합체로 자신이 경험했던 중요한 사람을 연상한다. 이런 이유로 상대방은 바른 자세를 취하는 당신을 무의식적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바른 자세만 취해도 여러 손님 중 하나가 아닌 그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하면 당신은 상대방에게 더 존중받을 수 있으며 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내가 현재 처한 현실과 실제 가지고 있는 것들과는 무관하게 그저 자세만 바르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당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당장 지갑이 얇아도 상대방과 협상할 때 가지고 있어야 할 마땅한 협상 카드가 없어도 바른 자세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다. 자세를 구부정하게 하고 서비스를 받을 때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서비스를 받을 때의 차이를 직접 경험해보자. 식당뿐 아니라 의류 매장, 커피숍, 발렛 주차, 미용실, 빵집 등 사람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는 비즈니스에서 이 차이를 경험해보자.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는 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당신을 보고 당신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간주할 것이다.